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가요, 이 김대남 해명 방송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화영 부지사 그 녹취 파일 또 왜곡해가지고 또 방송을 또 했었습니다. 그걸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처럼 이렇게 또 기사 쓰기 시작했어요. 예. KBS는 제가 볼때 이거 그거 안 돼요. 이거 없애버리고 싶어. 진짜 검찰청 없앨 때 같이 없애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냥 공중분해 시켜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아우 이게 뭐냐고. 자, 베리님 최초로 떠라이 같더라고요. 오늘을 자주 가는 목소리에 내가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중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세 번째 주제는요. 검찰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참 건방져졌죠. 국회 알기를 개똥으로 합니다. 국회의원 알기를 글쎄 시정 잡배 보듯이 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들이 글쎄 언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나 싶습니다. 이 검찰권을 빨리 우리가 약화시켰어야 되는데 검찰개혁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하다 만 것이 참 아쉽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검찰개혁 한다고는 했었죠. 근데 딱 한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법적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한두 문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고 그 빠져나갈 구멍이 곧바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병석 때문에 들어가는 등 이것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선거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주요 사건,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건만 검찰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 박병석이 등을 넣어버렸죠. 이 등을 넣는 바람에 모든 사건을 다 검찰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박병석이 넣은 등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나 검찰청법이나 이 형사소송법 등 주요 개혁 법률에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기세등등 했던 거예요. 검찰이 국회의원을 주물럭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장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고 자기들이 언제든지 해먹을 수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검찰이 그렇게 뻣뻣하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검찰이 갑자기 요즘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돈도 사람도 딸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들이 지금 국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출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에 절대 출석하지 않던 검찰총장이 어쩔 수 없이 국회에 출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도 출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돈도 사람도 딸리기 때문이죠. 예산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국회가
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안 주겠다. 예산 못 준다. 라고 하는 순간 국회는 국회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검찰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요, 검찰의 수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활동비예요. 그리고 특수목적경비, 특별활동비, 특수활동비하고 특수목적경비 이 둘 다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난번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특활비, 검찰 특활비를 없애는 거였는데 그 특활비를 없애지 않았죠. 그 검찰 특활비를 없애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송기현, 주철현, 박범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들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법사위에 지금 자리를 두고 있지 않고요. 법사위에서 쫓겨났고요. 그 자리를 지금 민주개혁 세력들이 어쨌거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잘릴 것 같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그 뻣뻣하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절대 출석을 안 할 것 같던 전직이든 현직이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됐고 검찰 스스로가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 퇴임한 검찰총장, 퇴임한 지 한 2달 된 검찰총장한테 국회에 출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에잉? 뭔 소리야? 이원석은 이미 퇴임했는데 왜 국회 출석해 달라고? 이번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원석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과 관련된 국정감사였는데요. 도이치모터스와 디올백 관련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원석 니 나와가지고 증언을 좀 해야겠다. 나와! 라고 했어요. 통상 검찰총장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국회에 나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안 나갔어요. 수사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안 나간다. 웃기고 있네.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회에 나와야지. 객관성과 중립성을 국회에 나가면 못 지키냐고? 아니, 국회에 나가야 지킬 수가 있지. 근데 참 뻔뻔스럽게 지금까지 어쨌거나 안 나왔어요. 이원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이 된 때도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나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검 측이 출석을 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뻣뻣하던 검찰이 갑자기 왜 검찰총장을 아무리 전직이지만 검찰총장을 국회에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이유가 뭔데? 이유는 바로 2가지입니다. 검찰은요,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을 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서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도 국회에 불려가야지. 국회의원도 검찰에 불려갈 수 있으니까. 그 반대로 검사도 국회에 불려갈 수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검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왜 국회에 불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들은 용가리 통뼈야? 지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안 나오는 건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검사가 국회에 불려나가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 무슨 택도 아닌 소리야. 검사가 국회의원을 검찰청으로 불러 제끼는 거는 괜찮고 그 반대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래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됐어. 근데 검사는
선출된 것도 아니고 임명된 거 아니야. 근데 싸가지 없이 이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자, 기자들이 더 문제죠. 이걸 또 그대로 받아 써주고 있어. 기자들이 더 나쁜 거야. 이래서 검사는 검사고 기자는 기레기인 겁니다. 아니, 상식 아닙니까? 검사가 국회의원을 붙잡아올 수 있으면 국회의원도 검사를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거 안 돼요? 그래야지 견제와 균형 아니야. 일방적으로 한쪽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그건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상식 아니야. 근데 이걸 딱하니 기사랍시고 써주고, 아이고, 이 기사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요새 서울신문이 그 건설업자가 이 서울신문을 인수했죠. 이 건설업자한테 서울신문을 팔아제낀 사람이 이낙연님입니다. 이낙연이 있을 때 이거 팔아넘긴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진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층들은 지들끼리 해먹는데 진심입니다. 정말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지 이미 4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화가 더딘 겁니다. 민주화가 됐나 싶으면 갑자기 이명박 같은 놈 때문에 10년을 후퇴하고, 민주화가 좀 됐나 싶으면은 박근혜 같은 놈 때문에 2년, 20년을 후퇴하고, 겨우 이제 좀 원래대로 돌아왔나 싶으니까 윤석열 같은 놈 때문에 50년을 후퇴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낙연 같은 놈들 때문에.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그럼 검찰은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걸까요? 이원석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죠. 이 사람을 왜 국회에 좀 나가주세요 라고 읍소를 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유가 뭔데? 갑자기 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요, 역시 또 서울신문인 단독이다. 그죠? 요새 서울신문 검사들한테 빨대 꽂았나 봐. 빨대 꽂아가지고 검사들 얘기를 쭉쭉쭉쭉쭉 잘 또 받아 먹여주죠. 자, 아무튼 자, 이번에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검사정원법이 국회에 발의가 됩니다. 주진우가 발의를 했대요. 원래 이 법은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통과될 뻔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 몇 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였던 거죠. 주철현이니 송기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장난질을 좀 쳤어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이거를 주도해 줬죠. 그래서 검사 220명 증원법이 거의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통과될 뻔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이 제 역할을 못했다. 왜 박주민이 제대로 막지를 못했냐. 이 중요한 법을 왜 못 막았느냐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죠. 사실 박주민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지금 작살이 났을 거예요. 박주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야단 맞고 끝난 겁니다. 이거 누가 막았죠? 박은정 의원이 막았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당시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급하게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검사 220명 증원법, 이게 말이 좋아서 공판 검사를 늘린다는 얘기지 사실은 이거 특수부 검사를 늘리는 그런 악법이다. 속지 마라. 박은정 의원이 이렇게 탁 나서는 바람에 이게 급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21대 국회 마지막 통과 법안이 이 법안이 될 뻔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이 법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통과가 되겠어요? 안 되죠. 될 턱이 없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검찰 쪽에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기들은 사람 수가 부족하다. 220명 꼭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검사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너무 많다. 검사들 숫자가 너무 적다. 진짜 검사 정원법 개정해가지고 늘려줘야 되는데 안 늘려준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니들 수사 안 하면 되잖아. 이래서 검사들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사 그렇게 할 일이 많으면 수사하지 말라고. 왜 수사를 해? 수사하지 말고 그냥 기소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라고. 네. 수사 안 하면 지금 인력으로 충분해요. 근데 굳이 수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증언법을 통과시켜 주려고 했던 박범계라든지 송기현이라든지 주철현, 그다음에 소병철, 요 네 사람이죠. 이 네 사람이 이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 검사들의 뒷배가 돼준 거예요. 본인들은 뭐 정치 검사들하고 맞서 싸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야. 실제로는 정치 검사들의 하자는 대로 이걸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검사 220명이 늘어나는 거, 이거 공판 검사 늘린다고 이렇게 늘리는 거라고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공판 검사 늘릴 필요 없이 수사 검사 빼서 하면 돼요. 늘릴 필요 없어요. 검사 늘려주면요, 그만큼 정치 검사들 늘어나요. 그건 너무 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검찰은요, 다시 한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하고 주철현 의원을 뻔질나게 찾아다닌대요. 검사 출신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찾아가면서 이 증언해달라고, 증언법에 좀 찬성해달라고 이렇게 뻔질나게 돌아다닌답니다. 어느 의원실에 주로 가는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해당 의원들이 단칼에 거절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내쫓아 버린대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로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지들 정치 검사들 그 외국에 유학 가면서 한번 쉴 수도 있고, 또는 각 정부 부처에 파견 나가서도 쉬거든요. 검사들이 쉬는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기관에 파견 나가는 때하고 또 한 번 되면 어떻게? 유학 갈 때. 이 사람들이 충분히 유학도 가고 파견도 가고 하려면은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인력 어떻게? 220명 이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이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절대 통과시켜주면 안 돼요. 아무튼 검찰은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눈이 뻘개가지고 설친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특수활동비.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액 삭감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특수목적 경비.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다름없이 사용되고 있는 그 내용이죠. 특수목적 경비 역시도 삭감이 될 겁니다. 거의 삭감. 특수활동비는 아예 폐지. 전액 삭감, 폐지. 그리고 특수목적 경비는 삭감, 대폭 삭감. 이렇게 될 거랍니다. 결국 검찰은 지금 돈도 잘리고 사람도 잘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검찰로서는 읍소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읍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엊그제까지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개겼던 검찰이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고 들어오고 읍소하면은 먹히겠어요? 안 먹히지. 저 새끼들 또 저 헛짓거리 한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우회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 우회 방법이 뭐다?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한 거, 특히 검사들이나 전직 검사들 이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국회 출석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원석이 출석을 하면은
다른 검사 몇 명이 출석을 안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보고 출석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원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오기 직전에 당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검찰의 요구, 대검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지. 또 거기 한번 나가주시면 우리가 다른 거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뭐 또 뭔가 딜이 생길런지. 현재 상황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원석 팔아서 국회 예산과 검사 증원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꼼수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원석이 나온다고 해서 이원석이 굽실굽실 할 것도 아니잖아. 지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뻣뻣하게 굴 거잖아. 그러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이지만 국회에 출석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국회의원들한테 야단 맞는 모습 좀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박은정 의원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이원석에 대해서 칼을 갈았거든요, 오랫동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박은정 의원의 칼날 같은 질문 공세를 어떻게 받아 넘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장면 꼭 봤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7분입니다. 네. 우금치님, 전 국방부 장관은 호주로, 조작검사 삼룡이는 영국으로, 원석이는 어디로 빼돌릴지. 아니, 그 박삼룡이 벙어리 삼룡인가요? 야, 그러고 보니 벙어리 삼룡이네. 영국으로 간 벙어리 삼룡인가? 하여튼 삼룡이 삼룡이를 영국에서 안 데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꽁 대신 덕으로 원석이 데리고 가라 이거지 뭐. 에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BKS님, 출석해봤자 한 게 없어. 아는 것도 없지 않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보낸